요즘 세상에도 시누이 때문에 속 썩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비 시누이 때문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제 2달 후면 결혼식을 하는데 30살 예비 시누이가 자신이 화동을 하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예비 신랑과 시댁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며 오히려 저를 못된 올케 취급하네요. 화동은 원래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관종 시누이 때문에 죽겠습니다. 시댁과 시누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저는 29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캠퍼스 커플로 6년 연애했습니다. 신랑이 공부가 늦어져 그거 뒷바라지까지 제가 다 했죠. 그래도 예비 신랑은 저를 공주님처럼 떠받쳐주는 착한 남자였어요. 문제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여동생. 여동생이 늘 문제였습니다. 오빠, 휴가 3박 4일을 나오는데 동생이랑 이틀을 보낸다는 게 말이 돼? 내 동생 대학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것저것 고민거리가 많대. 우리 연애한 지도 100일밖에 안 됐거든? 나는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된다는 거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그런 마음 아픈 소리를 해. 이번만 봐줘. 100일 연애 후 군대를 간 신랑은 첫 휴가 때도 이틀은 여동생과 보내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아무리 동생을 예뻐해도 그렇지. 하지만 가족도 아니고 여동생을 콕 집어 말하니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네가 봐도 이상하지? 우애가 깊어도 너무 깊은 거 아니야? 기분 나쁠만 하지만 보통 하루 이틀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긴 하잖아. 그리고 나 아는 사람 중엔 여친한테는 끔찍이 잘하는데 다 큰 여동생 패는 남자도 있더라. 그것보단 100배 나은 것 같은데? 신랑의 유별난 여동생 사랑에 심통이 나긴 했지만 친구들 말처럼 우애가 깊은 게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한가? 그럼 그래도 요즘은 집안도 얼마나 보는데 일단 형제끼리 우애가 깊다는 건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가정이 잘하는 것 하나는 보장이 된 거잖아? 그땐 저도 어렸어서 잠시 질투도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오빠,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근데 갑자기 못 나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하연아, 미안해. 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 어머니가 아프셔. 그런데 아버지도 출장 가셔서 안 계시고 집에 나밖에 없거든. 어머니 혼자 집에 두고 나가기엔 좀 그러네. 정말 미안. 많이 아프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병원을 가실 정도는 아닌데 기력이 없으셔서 집에서 내가 뭐라도 챙겨드리고 해야 돼. 다음 주 주말에 생일 파티 하자. 알겠지? 아니 오빠, 그럼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오빠? 오빠? 여보세요. 띠로록. 갑자기 혼자 생일을 보내야 한다니 많이 서운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아프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 오빠랑 파티하고 있냐? 아니, 나 지금 집이야. 어머, 왜? 오빠랑 싸웠어? 아니, 오빠가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약속 취소했어. 다음 주 주말에 보기로 했어. 그래? 이상하네. 아까 수연이가 니네 오빠 사거리 쇼핑몰에서 봤다는데?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맞대? 맞아. 그래서 연락한 거야. 네 선물 고르는 것 같아서 둘이 즐겁게 보내고 있나 해서 나도 연락한 거지. 그럴 리가 없는데? 여성복 코너에서 봤다는데? 야, 뭔가 이상하다. 오빠한테 연락해봐.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 선물 사러 갔다가 어머니 아프다고 다시 들어갔을 수도 있지. 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뒷담화 소재로 쓰이고 싶진 않았지만 내심 너무 찝찝했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끄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문자를 했어요. 오빠, 어머니 좀 괜찮으셔? 집이야? 집이지. 오늘 계속 집이었어? 어? 당연하지. 아니, 밥은 먹고 간병 하나 해서. 내가 이 와중에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친구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을 돌렸는데 오히려 신랑이 버럭했어요. 오빠, 왜 갑자기 화를 내? 솔직히 말할까? 수연이가 아까 낮에 쇼핑몰에서 오빠 봤다더라? 난 아닐 거라고 했는데 자꾸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둘러댈 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보내는 첫 생일이라고 친구들은 다 빠져줬는데 나 혼자 집콕하게 생겼으니 애들 입장에선 의아했겠지. 안 그래? 잘못 봤겠지. 아, 미안해. 어머니가 아파서 예민했나 봐. 그날 이후 저도 감정이 상해서 신랑에게 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집 앞으로 찾아왔죠. 하연아,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뭘 잘해? 난 이제 잘 모르겠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건지.
내가 그날은 집에 일이 좀 많아서 예민했었어.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짜 앞으로 잘할게. 신랑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다시 만났죠. 문제가 터진 건 며칠 후였습니다. 제 선물을 사주겠다며 함께 쇼핑몰을 둘러보는데 여성복 코너의 직원이 신랑에게 아는 체를 했던 겁니다. 오, 그때 오셨던 분이네. 여친은 좋겠다. 이런 남친 있어서. 누구야? 아니 뭐 왜? 그때 꽃무늬 원피스 바꾸러 오셨잖아요. 여행 가는 여친이 급하게 교환하신다고. 그리고 막 뛰어가시잖아. 진짜 대박 남친 두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언제요? 그게 여친분 맞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낮이었는데.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알고 보니 그날 여행 가는 여동생의 옷을 급히 교환해주러 시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한 것도 뻥이야? 아니, 그건 거짓말 아닌데. 이제 내가 오빠 말을 어떻게 믿어? 오빠 집에서 여기 쇼핑몰이 가까운 것도 아니잖아. 동생이 첫 유럽 여행 간다고 산 옷인데 공항에서 구멍 난 걸 알았다지 뭐야.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대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옷을 교환해서 다시 공항에 갖다 줬다고? 어머니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럴 리 없잖아. 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셨고. 그래서 내 생일은 그렇게 넘어갔다? 시간이 애매했어. 그때 성수기 비행시간 때문에. 저는 더는 못 참겠어서 이번엔 진짜 헤어져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만하자.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빠 말도 못 믿겠어. 하연아, 사실 이 이야기를 너한테 꺼내는 게 어렵긴 했는데 내 말 좀 들어줘. 듣기 싫어. 갈게. 내 동생 배다른 동생이야. 뭐? 이게 뭐? 아니, 지금껏 그런 말은 없었잖아.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닌데 가정사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아서 동생 입장에선 알려지는 것도 불편한 일일 거고. 사연인즉슨 동생은 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아이로 아주 어릴 때 남친의 집에 갓난쟁이로 들어와 지금껏 친남매로 알면서 자랐고 이 사실을 안 지도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오빠, 그전에도 그렇게 동생을 예뻐했잖아. 그런데 이제 알았다고? 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2살 어리다 해도 나한텐 진짜 아직 애 같은 동생이니까 예뻐하는 거야. 동생도 최근에야 알았어. 동생이 충격이 커서 학교도 휴학하겠다고 펄쩍 뛰는 걸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집에서 보낸 거야. 솔직히 나보다는 동생이 더 충격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하필 네 생일날 그런 일이 생겨서 일이 꼬였다. 생각은 했는데 나로선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갑작스러운 신우이의 출생의 비밀. 연애 중에도 여동생한텐 끔찍이 여긴 그를 이상하게 본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제게도 잘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인이 되고 진지하게 이 사람과 결혼까지 고려하던 시기에 독특한 출생의 비밀까지 들으니 기분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신우이가 짠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솔직히 저도 이기적인 여자인지라 앞으로 더 끔찍하게 여동생을 챙기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안 된 상황이긴 했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단도리는 해야 되겠다 싶었죠.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여동생이 충격이었겠네. 그럼 어머니는 지금껏 내색 없이 키우셨다는 거네? 대단하시다. 어머니는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구나. 그런데 오빠 동생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동생을 품 안의 자식처럼 구는 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래. 오빠 동생 나보다도 1살 많아.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공부한답시고 휴학도 여러 번 했지만 공부도 안 했잖아. 감싸고만 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동생 나이 27이야. 오빠 언제까지 대학생일 수는 없어. 혹시 연애도 안 해? 연애? 왜? 여동생이 연애하면 싫어? 그건 아니고 잠깐 만나는 놈들이 있긴 했지만 깊게 사귄 놈은 없었던 것 같아. 별걸 다 공유하네 진짜. 넌 형제가 없어서 더 모를 수도 있어. 그렇게 치부할 건 아니라고 봐. 하여튼 동생을 위해서라도 독립심을 키워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 뭐를? 설마 또 헤어지자는 건 아니지? 우리 만난 지 4년이야.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하기엔 시간은 충분했다고 봐. 무슨 의미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가정사 때문에 힘든데 나까지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한데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해. 자기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 남은 내 인생도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 나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내가 원하는 걸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정리하자. 서로를 위해서. 저는 예비신랑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동생의 안위에 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라면 나와 먼저 한 약속을 지켜줘.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봐. 이번처럼 원피스 한 장 없다고 동생 안위에 큰 불상사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 동생을 너무 애처럼 보지 마.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 동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게 맞아. 학교 제대로 다시 가고 취업 잘하게. 이 외에 칭얼댄다고 다 들어주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봐. 지금 나이가 몇이니 진짜? 막내로 오냐오냐 커서 더 그렇다고 생각해. 원피스 같이 소소한 부탁도 제발 들어주지 마. 예비신랑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무척 단호했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다? 알겠다니까.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잘 사귀었습니다. 그럼 저희 시누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 사귀는 동안 시누이를 거의 못 봤어요. 지나가다 마주친 정도? 근데 신랑이 제 요청을 따르기로 한 날 이후부터 이상하게 시누이를 보는 일이 자꾸 생겼어요. 뭐? 내가 오빠 동생 생일에 왜 가? 내 동생 생일 겸 우리 가족들이랑 밥 먹는 자리지 뭐. 좀 불편한데. 자기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당시 예비신랑과 결혼까지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건 좀 더 볼 일이지. 와, 너무 서운하다. 나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요즘 성숙이랑도 선 긋고 자기만 보고 있는데. 오빠, 누가 동생이랑 선을 그으래? 남들처럼 다른 오빠들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지.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우리 만난 지 5년 차인데 한 번도 안 뵀잖아. 신랑은 자신이 노력한 것처럼 저도 노력을 해달라며 다른 것도 아닌 여동생의 생일 파티에 와달라 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파티인데 그전엔 인사도 드린 적도 없었던 터라 불편했어요. 엄마, 성수 오빠가 자기 동생 생일 파티에 오래. 시댁 가족들 식사 자리인데 좀 불편하네. 어머, 잘됐다. 엄마는 네가 그렇게 오래 연애만 하다가 팽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팽은 무슨. 팽해도 내가 팽하지. 이 기집애야. 성수 정도면 감지덕지지. 이번에 행시도 붙었다며. 실컷 뒷바라지하고 딴 년이 채가게 냅둘 거야? 잘 됐어. 자연스럽게 가서 인사하면 되지. 나는 그놈이 한 번도 인사를 안 시켰다길래 빨리 떼내고 선자리 주선해야 하나 했다. 선은 무슨. 아니, 내 말이 틀렸어. 그놈은 사귀는 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다 처먹고는 사유행세는 다 했는데 너는 무슨 금싸라기 입힌 집안이라고 인사 한 번 안 시켰냐 말이야. 웃겨. 하긴 그랬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긴 했지만 4년 넘게 사귀면서 그 집에 데려간 적도 따로 인사를 시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때야 대학생 때니 저도 어려서 별스럽게 생각 안 했지만 엄마 입장에선 언짢을 수 있고 직장인 되다 보니 하나 둘 결혼 얘기가 들려오고 저도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죠. 그러니 무조건 가. 아님 지금 헤어지든가. 어찌됐든 엄마의 성화에 저는 예비 신우이의 생일 파티 겸 첫인사를 드리러 예비 신랑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연이 이쁘죠? 엄마, 벌써 팔출불이야 얘는. 안녕하세요. 처음 본, 말로만 듣던 그 신우이가 문 앞에 마중 나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보다 한 살 많은 아직도 대학생인 그녀.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어요. 신랑에게 듣던 이미지는 왠지 긴 생머리에 원피스만 입을 것 같은 유약한 이미지였는데 아주 짧은 쇼커트에 찢어진 청 반바지, 커다란 링 귀걸이와 화려한 손톱까지 중성적이고 시크한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워요. 궁금했어요 그동안. 저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집이 좀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출장 요리사까지 불러 음식을 준비했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사업가셨고 최근엔 정치의 뜻이 있어 출마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서 어째. 아니에요. 요즘 바쁘시다 미리 들었는걸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면 되죠. 다음? 언니, 다음에 또 오시려고요? 네?
예비 시누이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으면서 결혼 전인데 아무렇지 않게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성수가. 또 와야지 아무렴. 아니 궁금해서 나는. 그런데 언니, 네, 저보다 한 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얼굴 보니 별로 어려 보이진 않아 다행이에요. 아, 네. 좋은 의미예요. 저보다 어린 언니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호칭 불편할 것 같았는데 얼굴 보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야 서로 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 보여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어디가 좋았어요? 야, 뭐 그런 걸 물어. 우리 하연이 당황했잖아. 우리 오빠가 여자한테 좀 다정하긴 하죠. 저한테도 되게 다정하잖아요. 신우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지만 말끝마다 뭔가 가시가 서 있었어요. 당황해 마요. 장점이라서 말한 거니까. 우리 또 봐요, 언니? 아니, 자주 봐요. 괜찮죠? 네, 뭐 저를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외동이라면서요? 쇼핑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어머, 그럼 좋겠네. 친자매처럼 지내면 너무 좋겠다. 하연 씨, 그래 줄 거죠? 저는 못 이기는 척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좋죠, 물론. 언니, 인사치레로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요. 아, 얘 또 이런다. 얘가 성격이 급해. 약속을 꼭 확실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오빠는 빠져. 우리 이제 자매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번호 교환해요. 번호 찍어주세요. 그렇게 신우이와 번호를 교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이 옷 어때요? 나 이번 주말 소개팅에 입을 옷 리스트인데 1번? 2번? 아님 3번? 이것도 아님 다 별로? 대부분 이런 연락들이었어요. 언니, 영화 보러 왔는데 지금 보고 싶었던 게 매진됐거든요? 이럴 땐 그냥 안 보고 집에 가는 게 낫겠죠? 짜증나요. 차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텐데 너무 기가 빨리더라고요. 오빠, 성숙 씨 너무 심한데? 왜? 연락이 너무 자주 와. 에이, 하연아, 너도 성숙이 좀 잘 봐주라. 애정 결핍이 좀 있어. 그래도 네가 하라는 대로 나는 좀보다 대응 안 하고 있는데 차라리 너한테 그러면 너도 마음이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내가 나을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래도 나한테 그러는 것보단 너랑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면 우리 나중에 결혼 때도 더 편하고 좋은 거잖아. 가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네가 나 대신 친언니처럼 대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마음 놓이고. 걔가 나이는 너보다 많지만 정말 애거든. 만나자는 것도 아닌데 연락은 좀 받아주라. 오빠, 그게 문제야. 연락이 오는 게 너무 소소한 거야. 어떤 옷이 이쁘냐, 영화 뭐 볼까, 점심 뭐 먹을까, 이런 거야. 내가 애인도 아니고 좀 그래. 이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 하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점심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해줘? 나는 걔가 그래도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좀 실망이다. 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안 그래도 그때 이후로 애가 우울해졌지만 나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거리 두고 있었는데 너랑 친자매처럼 지내고 싶어하는 애를 받아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신랑이 그렇게 말하니 할 말 없더군요. 틀린 말 없었어요.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 저는 못된 올케. 내용만 보면 정말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만 느끼는 묘한 기운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차라리 만나는 게 낫겠다. 내가 자주 만날게, 성숙 씨를. 고마워, 하연아. 나도 취업하고 정신이 없다. 아버지도 요즘 정치한답시고 바쁘고 걔도 집에서 정 붙일 곳이 없을 거야. 친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마 아니라니까. 어머니는 그런 마음 아닌데도 그때부터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알았어. 그 얘기 그만하자. 알겠으니까. 이러다가 예비 신랑과도 헤어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이 때문에 헤어지긴 제가 쏟아부은 사랑과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죠. 차라리 신우이와 정말 친자매처럼 친해져 봐야겠다 싶었죠. 신랑 말처럼 신우이가 신랑과 더 친한 건 불편한 일이었고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면 나쁠 건 없다고 여겼어요. 성숙씨, 저예요. 오늘 뭐예요? 저 일찍 퇴근하는데 저녁 먹을래요? 저 남자친구랑 약속 있는데 미리 말씀하시지.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약속 있어요.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아요? 글쎄요. 처음부터 그렇게 묻는 게 예의인데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는 매번 다시 되묻는 경향이 있더라.
신우이는 평소 먼저 연락 오던 때와 달리 쌀쌀맞게 되물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제가 아무리 대학생이라 해도 언니가 밥 먹자고 하면 바로 뛰쳐나갈 정도로 한가하진 않아요.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게 정석 아닌가?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저는 성숙 씨가 자주 연락하시길래 진짜 만나서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한 건데. 여튼 좋은 뜻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번 주는 풀로 바빠서요. 아쉽게도 그렇게 됐네요. 다음에 봐요. 지금 좀 바빠서 오래 통화 못해요. 끊을게요. 띠로록.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먼저 연락 와서 시시콜콜 옷 고르는 것까지 묻고 했던 건 뭘까 싶었죠. 그냥 정말 나를 괴롭혀서 자기 오빠에게서 떨어뜨리려는 걸까?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온달 같은 남친 겨우 행시 붙이고 뒷바라지 해놨더니 여우 같은 신우이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다. 아니 이젠 남친을 떠나서 억울해서라도요. 세상 다정해서 사귀었고 대학 시절 내내 미팅 한 번 못하고 군대도 다 기다렸는데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다면 대학 때 헤어질 걸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나 미워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신랑이 청혼을 했어요. 갑자기 회사 앞으로 와서는 짜잔! 말도 없이 웬일이야? 아니 리본은 또 뭐야? 회사 앞인데. 왜? 내가 부끄러워? 와 서운하다 하연. 아니 그건 아니고 나와 결혼해 줄래? 오빠 갑자기 무슨.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이제 우리 결혼하자.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 반지를 꺼내 드는데 사실 기뻤지만 자꾸 신우이가 걸렸습니다. 성숙씨. 성숙이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은 우리 둘만 생각해. 우리 인생이잖아. 그동안 우리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 시켜서 너무 미안해. 말뿐만 아니라 진짜 잘할게. 내 옆에 평생 있을 사람은 이제 너야. 너도 나만 보고 따라와줘.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말들을 술술 내뱉는 신랑의 말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낮에 있었던 신우이와 통화도 그간 느꼈던 불안과 불편한 마음들도 눈 녹듯 다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맞아,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보통은 반년 정도면 끝날 일을 1년째 준비만 했으니까요. 근데 신우이는 자꾸 신모를 시켜 저의 결혼을 방해했어요. 아무래도 풍수지리상 강남은 안 되겠어. 내가 자꾸 이상한 꿈 꿔서 알아보니 역시나더라. 어머니, 지금 서울 전 지역 웬만한 곳은 예약이 다 차서 여기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야 돼요. 예,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올해든 내년이든 뭔 상관이야. 찝찝하게 시골리는 것보단 낫지. 미리 알았다는 걸 감사히 여겨야 돼. 안 그럼 신이 노한다. 시모는 오랫동안 믿는 도사가 있었어요. 진짜 도사인지 사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귀가 얇다고 보면 돼요. 신우는 귀얇은 시모를 종용해 결혼 준비를 방해했고 급기야 제 나이가 29이 됐습니다. 이 긴 싸움을 지속한 이유는 제 오기입니다. 이제 진짜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하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예식장, 날짜, 신혼집, 혼수, 하객수까지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나중엔 제가 오히려 흔쾌히 받아들이자 신우이가 당황해야 할 정도였어요. 언니는 벨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신부가 웨딩드레스 고를 권한도 없어? 그렇게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신우이는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웨딩드레스를 왜 내가 못 골라요? 내가 골라줄 거니까. 뭐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종용해서 사주팔자에 풍수지리까지 동원해 방해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왜 이리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냐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만. 즐겨도 이렇게 즐길 줄이야. 마음대로 해요. 저 오빠랑 안 헤어질 거니까. 그 말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은 2달 남았고요. 대놓고 신누이와의 결투가 시작된 거죠. 막판까지 집어넣는 문제 때문에 속 썩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가구들이 신혼집으로 배달된 겁니다. 오빠, 갑자기 웬 가구들이 잔뜩 왔어? 이거 자기가 산 거야? 주문해둔 침대가 아직 오지 않는 터라 안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아니? 엄마가 보냈나? 이상하네. 누가 보내든 돈 굳었으니 땡큐 하냐?
내가 주문해둔 거 오기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색깔이 빨간색인데? 다 알록달록해. 에? 누가 보냈지? 집에 한번 물어볼게. 띠로록. 집에 도착한 가구들은 휘황찬란했습니다. 빨간 침대에 레이스가 붙어있고 화장대는 파란색이었어요. 서랍장은 무지개 색이었습니다. 특수 제작을 해도 저런 색이 나올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가구는 제 취향대로 하겠다고 신랑에게 못 박아둔 상태여서 가격이 좀 나가지만 안방 가구엔 특히 신경을 좀 썼어요. 주문해둔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던 터라 방을 비워둔 건데 신혼불명 요상한 색상의 가구들이 집에 배송 오면서 들이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신랑과 통화 후 망설이는 사이 배송 아저씨는 시간 없다며 재촉하기 시작했고 난감했어요. 그때 신우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잘 받았어요? 내 선물. 아가씨가 보낸 거예요? 저희 가구 이미 다 주문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말도 없이? 어머, 그럼 제가 비싼 돈 주고 산 선물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옳게 갑질이에요? 아가씨, 선물은 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야죠. 그것도 신혼집 가구인데 무조건 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너무해요. 엄마한테 얘기해야겠다. 아가씨,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요. 해볼 때만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 가구를 아가씨 장난질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 다 돌려받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반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고 물품이라 반품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배송업체예요. 중고요? 어디서 온 건데요? 연극하는 학생들이 리폼한 가구들이라는데 대학교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아무튼 저희는 시간이 돈이라 빨리 계산해 주세요. 계산이라뇨? 배송비 후불로 보내셨어요 이거. 신우이 하는 짓이 정말 유치했습니다. 과거 후불집 배달 많았을 때 중국집에서 왕창 시키고 그 집에서 돈 받으라고 장난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구를 집안에 드리고 배송비까지 수십만 원 물어야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우이에게 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신랑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신우이와 연 끊는 거 아니라면 고해 바쳐봤자 좋을 거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실을 가득 메운 이상한 중고 가구들을 본 신랑도 아연실색하더군요. 이게 다 성수기가 보낸 거라고? 그래, 심지어 배송비까지 후불로 했더라. 왜 그랬대? 자기 동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 지금까지 오빠 신경 쓸까봐 조용히 있었는데 결혼 방해하려고 작정한 거지. 걔가 그래? 문자 같은 거 보여줄 거 없어? 신우는 문자로는 시비를 건 건 없었습니다. 녹음 안 되는 폰이라 전화 없이는 없고요. 저는 제 말을 안 믿는 듯하는 신랑에게 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 초반에 너희 둘 사이 안 좋았던 건 아는데 결혼하기로 한 이후엔 걔도 나한테 처음에 질투나서 그랬었는데 이제 언니한테 잘하겠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참 왜 그러지? 얼마 전에도 결혼식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설레 죽겠다고 연락 왔더라고. 새언니 생겨서 너무 좋다고. 설레? 지 결혼식이야? 진짜 이상해. 너무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이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감싸니? 이 거지 같은 가구들은 어쩔 거야? 오빠가 버리든지 구워 삶든지 알아서 해. 중고 사이트에 올려볼게. 가구는 중고로도 사기 꺼려지는 수준이었는데요. 곳곳에 묻은 거미줄에 쌓인 먼지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을 정도네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모에게도 알렸어요. 이 사진들은 뭐니? 아가씨가 선물로 보낸 가구들인데 이걸 신혼방에 드리라고 보내셨어요. 배송비는 후불로 하시고. 색상 꼴이 성수기 취향 같긴 하네. 이미 가구는 다 주문한 상태라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망가진 부분도 보여서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망가졌다고? 얘가 또 사진만 보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샀나 보네. 자신의 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모.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을 마주하라고 보낸 거였죠.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이 식구들도 좀 보라고요. 누구나 신우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쯤은 다들 느낄 테니까. 그런데 신우의 이상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화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본 적 없는 황당무계한 일이었죠. 나이 30에 미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신부처럼 나보다 먼저 입장하겠답니다. 세상 미친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절대 안 되지. 장난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안 돼. 자매나 친한 친구들이 드레스 입는 경우도 있대. 미친 소리 안 해. 걔가 내 자매야? 친하지도 않은데 무슨. 걔 내 결혼식 망치려는 거야. 안 봐도 훤해.
내가 지금껏 당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거든? 왜 한 번밖에 없는데 결혼식을 신우이 때문에 망쳐야 돼? 이럴 거면 때려쳐. 자기야, 이번만 자기가 양보하면 우리 평탄하게 살 수 있어. 오빠 왜 이래? 얘한테 뭐 또 책 잡혔니? 오빠도 나한테 안 이러기로 했잖아. 사실 성수기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 뭐 어쩌라고. 내 결혼식 망치면 낫는데? 신랑이 신우의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떠나 보내줄 테니 마지막으로 부탁 들어달라며 화동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평생 저 괴롭히겠다며 으름장을 놨더군요. 신우이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2판 4판이었어요. 야! 몇 번 당해주니까 진짜 호구로 보이니? 다 안 늙은 30살이 무슨 화동이야. 정신 차려. 언니? 지금 나한테 보낸 거 맞아요? 언니는 개뿔. 나보다 한 살이나 더 많은 게. 더는 못 참아. 그렇게 드레스 입고 싶으면 어디 이벤트 사진관에서 찍어. 깝치지 말고. 너 돌았어? 어따 대고 욕지거리야. 돌았다 이 미친년아. 어디 양아치짓만 배워갖고 결혼식 화동이 네 정신병 고쳐준다니? 네 정신병은 병원에서 고쳐야지. 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우리 가족들한테 다 공개할 거야. 이제 우리 집에 발도 못 디딜 줄 알아? 알아서 해라. 어르신들 안부도 잘 전해주고. 저는 예비신랑에게도 당당히 선언했어요. 신우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파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거고, 따르지 않으면 정치 입문 준비하는 예비 시부에게도 좋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남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는 집이라 이런 가정사가 세상에 알려지는 건 끔찍이도 싫어할 거거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신우이에게서 매일같이 문자 폭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만 한가득이네요. 뭐 증거도 쌓이고 좋아요. 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한편으론 잘한 짓인가 싶어요. 이대로 파혼하게 되면 어쩌지 걱정이 앞서요. 아직 신랑이 여동생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집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파혼하는 게 답일까요?